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02번째 이야기. 중대 자유훈련. 1. 중대훈련 시작. 중대자유훈련은 줄여서 중대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야전훈련은 중대 ATT를 앞두고 예행연습 성격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즉, 중대 전투력을 평가하는 중대 ATT에 앞서 전술 전략을 가다듬고 실습해 봄으로써 중대 AT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는 훈련입니다. 중대 ATT는 중대 단위 부대를 평가하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 결과는 해당 중대장의 향후 진급과 거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대 지휘관들은 어떻게 해서든 중대 ATT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 했고, 이를 위해 중대 자유훈련을 10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 자유훈련이 그 이름처럼 자유가 있는 훈련이 아니라 어느 훈련 못지않은 빡센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대 ATT는 매년 한 차례 실시되는데, 1982년 우리 중대의 ATT는 6월 21일부터 3박 4일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격산악 훈련에 이은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것이 6월 12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중대 ATT까지는 열흘이 채 남지 않았고, 그 사이에 중대 훈련을 뛰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 자유훈련은 100km 행군을 마치고 복귀한 지 3일 만인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잡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겨우 사흘 만에 또다시 짐을 싸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분주한 일정이었습니다. 3주간에 걸친 육격 산악 훈련에 100km 행군까지 한 상황이라 훈련 후 정비할 것들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따라서 6월 14일 월요일 오전까지 훈련 후 정비가 이어졌고, 그날 오후에는 다음날 출발할 중대훈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장비를 챙기고 군장을 꾸리고 물자 분류를 하고 교보제들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는 대대장 군장 검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20시에 일찍 취침을 했습니다. 정말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1982년 6월 15일 화요일 04시. 훈련 화스트 페이스 발령. 즉시 기상하여 완전 군장 집합할 것. 주번하사의 상황 전파에 우리는 즉시 일어나 침구류를 접어 소대 창고로 들이고 밀봉한 뒤 군장을 메고 장비를 들고 연병장에 집합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으로부터 간단한 훈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2박 3일간 중대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다음 주로 다가온 중대 ATT를 대비하여 전술 전기를 가다듬을 것이다. 그동안 육격과 산악 훈련으로 인하여 무뎌진 몸과 마음을 새롭게 갈고 닦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 지휘관들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해 임하기 바란다. 이상. 05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자대 연병장을 출발하여 11초소를 넘어 대원리로 해서 중리로 나왔습니다. 중대장은 훈시와는 달리 접적이동 간 별다른 상황을 부여하지 않고 전술 대역만 유지하며 행군하도록 했습니다.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관도 없고 별도의 상황 제시도 없으므로 우리는 마음 편하게 행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집결지는 자대에서 멀지 않은 신폴이었습니다. 보통 중대 단위 훈련 시 접적이동 거리는 20km 정도로 5시간 이상 행군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차 집결지인 신포리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로 1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100km 행군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장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한 것 같았습니다.
심포리 집결지에 도착해서 곧바로 각 소대별 집결지를 할당받고 텐트를 쳤습니다. 작전회의를 다녀온 분대장이 회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번 중대훈련에서는 모든 전술행동을 멀리 이동하지 않고 집결지 주변에서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텐트를 뜯어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임시 집결지가 아닌 수경지로 편성했습니다. 텐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 식사가 추진되어 왔고 아침을 먹은 뒤 오전 동안 집결지 행동으로 텐트를 완성하고 휴식했습니다. 우리가 집결지로 편성한 곳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민가가 바로 아래 있었고 주변으로는 논과 밭이 혼재한 지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야전에 나오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밭에 있는 농작물들입니다. 야전에 나오면 주부식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훈련 나올 때마다 우리가 꼭 준비하는 것이 고추장이었고 그 고추장에 찍어 먹을 야채류는 민간인의 밭작물에서 추진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수경지 바로 앞에 있는 마늘밭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고향에서는 가을에 마늘을 심어 여름에 수확하는데 이곳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봄에 마늘을 심고 그 대신 수확 시기가 늦었습니다. 밭에서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마늘 대공들이 바람에 손을 흔들며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속으로 저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경지를 편성하는 동안 일부 후임병들을 보내서 마늘을 추진해 오도록 했고 점심 식사는 준비한 고추장에 마늘을 찍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집합을 한 뒤 오후 첫 훈련으로 수색 정찰을 나갔습니다. 대침투 작전이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훈련도 일반적인 공방전술 훈련이 아니라 수색 정찰을 먼저 실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집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수색 정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전 중대원은 즉시 작전을 중지하고 CP 앞으로 집합할 것. 훈련 중에 갑자기 복귀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계절을 맞으면서 대침투 작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슨 상황이 벌어졌기에 급히 집합시키는가 궁금해하며 쟁걸음으로 수경지로 향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